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예요.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어 메신저의 친구 목록을 한번 천천히 내려다보세요. 등록된 사람은 수백 명이 넘고 매일같이 새로운 대화방이 열리는데 막상 오늘 밤 내 초라하고 솔직한 속마음을 아무런 계산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아니, 어쩌면 단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아 씁쓸하게 화면을 닫아버리진 않으셨나요? 주말마다 빽빽하게 차있던 약속들이 어느 순간 눈 녹듯 사라지고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밀려오는 정적을 마주할 때 혹시 내 인생이 어딘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진 않으셨나요? 오늘 저는 그 불안함의 실체를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꼬집어 드리려고 해요. 친구가 줄어드는 건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 인생이 진짜가 되고 있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진화의 증거예요. 안녕하세요. 현인의 독백입니다. 우리 채널은 세상의 소음에 지친 여러분의 영혼에 차분한 쉼표와 날카로운 통찰을 선물하는 공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친했던 이들과 서서히 멀어지고 주말에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잦아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인간관계의 모든 쓸쓸함과 죄책감이 단번에 해소될 거예요. 인맥이라는 허상을 걷어내고 혼자 서는 법을 배울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품격 있게 변할 수 있는지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게요. 단 1분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얼마 전 46의 직장인 미영 씨가 제게 참 가슴 먹먹한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30대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동창회에, 동호회에 직장 동료들의 경조사까지 챙기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대요. 언제나 사람들 중심에 서 있었고 자신이 마당발이라는 사실에 묘한 자부심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40 중반이 되었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왔다고 해요. 주말에 만나서 수다를 떨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기는커녕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것처럼 허무함만 가득했고 결국 인맥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고 고백하셨어요. 미영 씨가 느낀 그 허무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의 비극이 대부분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사교성이 뛰어나고 인맥이 넓은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내면이 빈곤하고 공허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내면을 채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목소리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타인의 존재는 결코 내 내면의 본질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결국에는 영혼이 황폐해질 뿐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그토록 인맥에 집착했던 이유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것은 진정한 영혼의 교감이라기보다는 무리에서 낙오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심 때문이었어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나 혼자만 소외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군중 속에 섞여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착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밖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고 재미도 없는 농담에 가짜 웃음을 지었으며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가며 모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영혼 없이 맺어진 수많은 관계들이 정작 내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는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가장 아끼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믿었던 친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은 내상을 입는 일이 허다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라고 속삭입니다. 성공하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하고
인맥이 넓어야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환상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철저한 이해타산과 필요에 의해 유지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나 효용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그토록 돈독해 보였던 인맥의 사슬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인맥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첫째, 둘째, 셋째의 단계로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은 더 깊어집니다. 내 본 모습을 감추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며 유지하는 관계는 외로움을 달래주기는커녕 나 자신을 더욱 소외시키기 때문이죠. 둘째는 오래된 친구가 무조건 좋은 친구라는 오해예요. 어릴 때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지금의 나와 가치관이 전혀 맞지 않음에도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의 수준과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다면 그 인연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맥이 곧 나의 능력이라는 환상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인맥의 숫자가 아니라 홀로 서서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립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마련이고 내가 흔들리면 그 많던 인맥도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만남 이후에 내 감정을 밀도 있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오른다면 진짜 관계이지만 반대로 기가 빨린 것 같고 묘하게 자존감이 깎여 내려갔다면 그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 같은 관계이므로 과감히 멀어져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키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범죄예요. 이번에는 중요한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어렵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홀로 있는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스케줄을 짜는 것입니다. 인맥이 줄어들어 생긴 여유 시간에 무의미하게 스마트폰을 뒤적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우면 고독은 그저 괴로운 외로움으로 변질됩니다. 독서, 명상, 산책 등 오롯이 내면의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피어오를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고립되는 것 아닌가요?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이죠. 참으로 현실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걱정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자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인맥들이 과연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거나 몹쓸 병에 걸려 누웠을 때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들인가요? 잔인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의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평소에 자주 만나 웃고 떠들던 술친구가 아니라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묵묵히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었던 단 한 명의 진짜 친구이거나 혹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뿐이에요.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내가 유별나거나 고립되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비로소 성숙해져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나뭇가지들을 쳐내고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둥만을 남기는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불필요한 인맥을 걷어내고 나면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고 커다란 침묵의 공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침묵의 공간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만날수록 외로워지는 관계의 악순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그 두 번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지독한 인맥 다이어트 끝에 찾아온 그 침묵의 공간을 마주할 때 왜 우리는 또다시 견디지 못하고 만날수록 외로워지는 관계의 악순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그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침묵을 대화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본론의 두 번째 장인 파트 2를 통해 왜 만날수록 더 외로워지는지, 그 감정 노동의 실체와 침묵이 가진 위대한 치유의 힘에 대해 아주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과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어야만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곤 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숨가쁘게 이어졌던 수많은 모임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나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가벼운 인사는 잠시뿐 이내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묘한 경쟁이 시작되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입사했잖아. 남편이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성과급을 두둑이 받았어. 와 같은 은근한 자랑거리가 식탁 위를 가득 채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피어오르던가요? 진심 어린 축하보다는 묘한 박탈감과 자격지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처지와 비교하며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의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공허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지적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는 깊이 있는 사유나 진리 탐구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비대한 자아들의 부딪힘일 뿐이죠.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음엔 내 자랑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꺼낼까만을 궁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가짜 대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 칭찬을 건네야 하고 내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방어벽을 세워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수록 오히려 더 지독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슴 아픈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소통의 부재 혹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어떻게든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아무 말이나 내뱉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진짜 깊이 있는 관계는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함께 침묵할 수 있는 능력에서 증명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내 초라한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영혼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반면 단 1초의 침묵도 견디지 못해 쓸데없는 가십거리나 타인의 뒷담화로 시간을 채워야 하는 관계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래성과 같습니다. 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살의 주부 정희 씨는 동네 학부모 모임에서 알아주는 사랑방 주인이었어요.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떨었죠. 정희 씨는 그것이 자신의 훌륭한 사교성이자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의 건강에 큰 적신호가 켜졌어요. 큰 수술을 받고 몇 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매일 열리던 사랑방 모임은 중단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모임 멤버들이 걱정 섞인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정희 씨가 없는 대화방에서 다른 멤버들끼리 모여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올라오기까지 했죠. 정희 씨는 병상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허무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내가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들인 시간과 돈, 정성이 얼마인데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쉽게 잊힐 수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정희 씨는 회복 기간 동안 홀로 침묵 속에 머물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진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홀로 남겨진 거실의 침묵을 견딜 수 없었던 자신의 유약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침묵이 두려워 가짜 인맥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것을 깨달은 정희 씨는 퇴원 후 조용히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진짜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만날수록 외로워지는 감정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침묵의 가치를 삶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3가지 실행 가이드를 실천해야 해요. 첫째는 대화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연습이에요. 앞으로 누군가와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의미 없는 수다로 몇 시간을 채우기보다 단 30분을 만나더라도 서로의 삶과 가치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만약 대화의 주제가 계속해서 타인의 험담이나 단순한 물질적 자랑으로 흘러간다면 조용히 찻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확보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밤에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고 어떤 소음도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뇌가 심심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온갖 잡생각이 떠올라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을 가만히 견뎌내다 보면 외부로 향해 있던 내 신경세포들이 비로소 안정을 찾고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는 내 감정의 에너지를 가계부처럼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예산을 짜듯 내 감정적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만나고 나면 후회만 남는 모임에는 단 1%의 에너지도 할당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아껴서 나만의 온전한 휴식과 내적 성장을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침묵을 지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다 보면 세상 흐름에 뒤처지거나 트렌드를 놓쳐서 대화에 끼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죠? 라고 말이에요. 참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질 법한 현실적인 불안감이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만 고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모임에서 나누는 그 수많은 정보와 가십거리 중 정작 내 인생을 봐 가치 있는 정보가 몇 %나 되던가요? 대부분은 내일이면 잊힐 연예인 스캔들이거나 남들의 주식 대박 사연처럼 내 마음만 조급하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해요.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느라 내 영혼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통찰과 지혜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수다 속이 아니라 홀로 깊이 사유하는 침묵의 공간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결국 만날수록 외로워지는 현상은 우리에게 주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영혼의 간절한 신호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만 밖으로 돌면 영혼은 영영기를 잃고 말죠. 침묵은 외로움의 감옥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침묵을 깨닫고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수천 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석가모니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과연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을까요? 침묵의 공간을 채우는 두 번째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 위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본론의 3번째 장인 파트 4를 통해 인류의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가 남긴 날카로운 고독의 지혜를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들여다볼게요. 타인에게 기대어 살아가던 삶이 왜 괴로움의 불씨가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지 그 찬란한 이치를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눈치를 보고 젊은 시절에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의 평판에 목을 매며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이나 배우자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길 기대하죠. 하지만 수천 년 전 이 땅에 다녀간 위대한 현인 석가모니는 인간이 가진 이러한 의존성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출발점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꼬집었어요. 불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재행무상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우정, 영원히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 영원히 든든하게 버텨줄 인맥을 찾아 헤밉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은 집착이 결국 우리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석가모니가 남긴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수스타니파타에 등장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구절은 홀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거대한 죽빗소리와 같습니다.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고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며 연꽃은 지늘게 더러워지지 않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소, 즉 콧불소의 뿔은 머리 한가운데에 단 하나만 굳건하게 솟아 있습니다. 양옆으로 뻗은 사슴의 뿔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무리를 지어 서로를 들이받지도 않죠. 오직 하나의 뿔로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인맥을 두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은 결국 진흙탕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슴들의 싸움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 흔히 하는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사람은 어딘가 부족하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에요. 사회는 늘 우리에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세뇌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친구가 없나 봐 하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착각입니다.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며 억지로 모임에 붙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홀로 서는 것이 두려워 가짜 관계의 뒤에 숨어 있는 유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실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대 중반의 철수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철수 씨는 평생을 영업직에 몸담으며 인맥 관리를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수첩에는 수천 명의 연락처가 빼곡했고 주말이면 골프 모임에 향고회까지 단 한 주도 쉬는 날이 없었죠. 철수 씨는 자신이 구축해놓은 이 거대한 인맥의 탑이 노후를 보장해줄 단단한 성벽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가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늘 손에서 놓지 못하던 법인카드가 사라지고 직함이 없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불이 나게 울리던 안부 전화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어요. 철수 씨가 먼저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어 바둑이나 한판 두자고 하면 다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서둘러 끊기 일쑤였죠. 평생을 바쳐 관리했던 인맥들이 철수 씨가 평범한 백수가 되자마자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철수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베란다 밖을 내다보며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청춘을 바쳐 그 많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던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불교 서적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문장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문장이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는 순간 철수 씨는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으려 했던 자신의 비대한 욕망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스마트폰의 인맥을 과감히 정리하고 혼자 동네 뒷산을 오르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돈과 시간으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죠. 철수 씨는 지금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하는 위대한 홀로서기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첫째, 둘째, 셋째의 내면 수행을 시작해야 해요. 첫째는 타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연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상대방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품는 순간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은 곧 원망과 괴로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애초에 타인은 내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님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이 홀로 서기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내 감정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뻐하고 누군가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가슴을 쥐어짜며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것은 내 감정의 조종관을 타인의 손에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역일 뿐 내 삶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단단한 마음의 벽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는 고독을 수행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슬프고 외로운 시간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홀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었듯 혼자 있는 방 한 칸을 나만의 성스러운 수행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욕심과 집착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것들을 하나씩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또 가슴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좋은데 그래도 그렇게 완전히 혼자서만 지내면 세상과 단절되어 너무 차갑고 맹목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참으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홀로서기는 세상과 담을 쌓고 타인을 미워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 내면이 먼저 단단하게 독립되어 있어야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굶주려 있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타인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이용해 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구걸일 뿐이죠. 내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무소의 뿔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자비와 품격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을 품은 사람만이 진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반전의 진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은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가짜 내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안에 숨겨진 진짜 신성과 불성을 마주하라는 거룩한 초대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온갖 상처와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석가모니의 지혜를 전수받아 내면의 자립을 이룬 사람들은 흘러넘치는 고독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요? 외로움이라는 거친 돌덩거리를 깎아 품격 있는 고독이라는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구체적인 연금술은 무엇일까요? 석가모니가 말한 무소의 뿔처럼 굳건한 내면의 자립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 펼쳐진 고독이라는 낯설고도 거대한 시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혼자가 되었다는 해방감도 잠시, 아무런 소음도 없는 방 안에 홀로 앉아있으면 밀려오는 정적에 온몸이 감각을 잃은 것처럼 서늘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본론의 네 번째 장인 파트 4를 통해 외롭고 쓸쓸한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그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황금빛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구체적인 정신의 연금술을 파헤쳐 볼게요. 타인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던 뇌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지혜를 채워 넣는 순간 우리의 내면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현미경처럼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이 둘은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외로움이 타인이라는 존재가 없어서 느끼는 결핍과 공허의 상태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충만하고 풍요로운 상태를 뜻해요. 쉽게 비유하자면 외로움은 마실 물이 없어서 타오르는 갈증에 허덕이는 메마른 사막과 같고 고독은 맑고 깊은 우물물이 가득 차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깊은 산속의 샘물과 같은 것이죠. 인간은 평생 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기 십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옷을 고를 때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하고 직장에서 말을 한마디 뱉을 때도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며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수행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연기를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영혼이 밤이 되어 비로소 혼자만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품격 있는 고독이란 바로 이 자유의 시간에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내 영혼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착각 중 하나는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가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자격증 공부라도 해야지, 책을 일주일에 3권씩은 읽어야 고독을 생산적으로 쓰는 거야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마저도 세상의 성공 방정식에 맞춰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고독의 본질을 훼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일 뿐이에요. 고독의 진정한 가치는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불필요한 소음과 가짜 욕망들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데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절대적인 평온함,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내려와 내 호흡의 빠르기를 온전히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고독을 가장 품격 있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제게 3년 전 찾아왔던 60살의 은퇴자 성진 씨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진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후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고독을 견디지 못해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정처 없이 지하철을 타던 분이었어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8시까지 출근 도장을 찍고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을 호령하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혼자 남겨진 거실의 정적이 마치 자신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공허함을 달래려고 억지로 옛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 비싼 밥을 사며 왕년의 무용담을 늘어놓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씁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던 성진 씨가 제 조언을 듣고 혼자 보내는 하루의 루틴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성진 씨는 가장 먼저 동네 전통시장에 가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최고급 찻잔 세트와 은은한 향을 풍기는 침향을 한 통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거실에 커튼을 반쯤 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채 혼자만의 찻자리를 가졌어요. 뜨거운 물이 찻잔에 담기며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를 온전히 느끼는 데만 집중했죠. 성진 씨는 대화체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가님, 평생 수백 명의 바이어를 만나며 최고급 호텔 요리를 먹었지만 내 손으로 직접 우려낸 이 차 한 잔을 혼자 마실 때보다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대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말이죠. 성진 씨는 고독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았고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이 상실이 아닌 진정한 축복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고독의 품격을 더하고 내면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첫째, 둘째, 셋째의 행동 지침을 일상에 적용해야 해요. 첫째는 오직 나만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진 씨의 찻자리처럼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을 대접하는 시간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향이 좋은 커피를 직접 내리거나 정갈한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극진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각의 다이어트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고독의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숏폼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뒤적거린다면 그것은 몸만 혼자 있을 뿐 뇌는 여전히 세상의 소음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와 같아요. 홀로 있을 때는 과감하게 디지털 기기의 전원을 끄고 시각과 청각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해 보세요.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오는 고요함이야말로 뇌를 치유하고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셋째는 자연과의 교감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방 안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숲이나 공원으로 나가 혼자만의 산책을 즐겨보세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흙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촉감,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의 따스함에 온 감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홀로 걷다 보면 내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의 일부라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며 인간관계에서 얻은 사소한 상처들은 먼지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또다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현실적인 걱정을 마주할지 몰라요. 그렇게 나만의 고독에 빠져 지내다 보면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거나 이기적인 독불장군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싫어도 어울려야 하잖아요. 라는 의문 말이죠. 참으로 건강하고 사려 깊은 고민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진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끊임없이 기생하는 사람이에요. 내면이 굶주린 사람은 타인과 만날 때 은연중에 자신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며 상대방을 숨 막히게 만듭니다. 반면 고독을 통해 내면을 풍요롭게 채운 사람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게 돼요. 고독은 이기심을 키우는 괴물이 아니라 타인을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는 성숙한 이성을 길러내는 최고의 학교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고독을 품는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조연들에 불과했던 타인들을 무대 뒤로 정중히 보내고 오직 나라는 존재가 주인공이 되어 삶이라는 무대를 독백으로 꽉 채워나가는 거룩한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 들미 주는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독의 가치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내 주변에 얽히고 설킨 끈적한 인간관계들을 상처 없이 잘라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내 영혼을 보호하면서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맥을 정리하는 가장 현명하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무엇일까요? 품격 있는 고독의 가치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내 주변에 얽히고 설킨 끈적한 인간관계들을 상처 없이 잘라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나를 지키면서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맥을 정리하는 현명한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본론의 5번째 장인 파트 5를 통해 내 영혼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주변의 독소 같은 관계들을 군더더기 없이 청소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상대방에게 원망을 사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단호한 연금술을 가슴 깊이 숙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매정한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멀어지면 나중에 내가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싸움을 걸거나 절교 선언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아주 이성적인 행위이거든요. 정원사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마른 나뭇가지를 가차없이 쳐내듯 우리 삶에도 정기적인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나랑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 라거나 너의 그런 말투가 상처가 되니 당분간 보지 말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적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진짜 현명한 인맥 다이어트는 소리 소문 없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슬로우 아웃 방식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내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한 사연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2살의 공무원 성호 씨는 직장 내 부서 이동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새로 만난 동료 계장님이 사사건건 성호 씨의 사생활을 캐묻고 주말마다 개인적인 술자리에 불러내어 자신의 부부싸움 이야기나 상사 뒷담화를 몇 시간씩 늘어놓았기 때문이죠. 성호 씨는 동료의 비위를 맞춰주느라 주말도 반납한 채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매번 거절하고 싶었지만 직장 내에서 매정한 사람으로 찍히면 승진이나 평판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결국 성호 씨는 원인 모를 위장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성호 씨는 제 조언을 듣고 아주 영리한 단계별 거절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계장님이 이 복의 성호 씨, 오늘 퇴근하고 소주나 한잔하며 스트레스나 풀지 라고 제안했을 때 성호 씨는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대본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화체로 재연해 드릴게요. 계장님,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요즘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한의원에서 당분간 한약을 먹으며 술을 절대 금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꼬집어 말했죠. 상대방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니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말에 오는 연락에는 일부러 대여섯 시간이 지난 후에 죄송합니다. 시골 부모님 댁에 일손을 도우러 내려와 있어서 이제야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평일 점심시간에도 슬그머니 요즘 자격증 시험 공부를 시작해서 혼자 도서관에서 김밥을 먹으며 책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자연스럽게 무리에서 빠져나왔죠. 서서히 거리를 두자 놀랍게도 계장님은 성호 씨를 괴롭히는 대신 다른 감정 쓰레기통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성호 씨는 직장 내 평판을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 몇 달 만에 완벽한 자유를 되찾았고 위장장애도 씻은 듯이 나았다고 고백하셨어요. 성호 씨처럼 내 삶을 갉아먹는 인맥을 상처 없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첫째, 둘째, 셋째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순서대로 반드시 실천하셔야 해요. 첫째는 연락의 시차를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나 메시지가 왔을 때 즉시 답장하는 습관을 과감히 버리세요. 중요하지 않은 가십거리나 내키지 않는 제안이라면 일부러 몇 시간 혹은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도 아주 간결하게 확인이 늦었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일로 경황이 없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연락의 주기가 길어지면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구나를 느끼고 서서히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거절의 핑계로 개인의 숭고한 목표나 건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 감정이 상하지만 요즘 노후 대비를 위해 야간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거나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무리한 모임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명확한 명분을 내세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할 수 없어요.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벽을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만남의 장소를 내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모임이나 만남이 있다면 주도권을 내가 잡으세요. 상대방이 사는 동네로 가거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술자리로 끌려다니지 말고 내 동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낮 시간에 만나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을 시작할 때 미리 선언하는 거죠. 제가 오늘 뒤에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아쉽지만 딱 1시간만 차를 마시고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마감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또 마음속으로 이런 의구심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영리하게 사람들을 멀리 하다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까지 내 냉정한 태도에 상처받고 떠나가면 어떡하죠?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 아닐까요? 라는 걱정 말이에요. 참으로 따뜻한 성품을 가진 분이 할 법한 염려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팩트를 전달해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혹은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느라 바쁘다고 했을 때 서운해하기보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다려줄 거예요. 오히려 그래, 네 건강이 최우선이지. 여유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라며 배려해 주겠죠. 반면 고작 거절 몇 번 했다고 삐지거나 뒷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여러분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소모품으로 생각했던 가짜 인연일 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맥 다이어트는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 알짜배기 인연만을 남기는 가장 정확한 역과 장치이니까요.
결국 주변의 독소 같은 관계들을 청소하는 과정은 타인에게 낭비되던 내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회수하여 내 영혼의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하는 성스러운 재테크와 같아요. 이 청소가 완벽하게 끝날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그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과 단단함이 깃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맥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끝내고 고독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이 들미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진화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맥 다이어트라는 거친 폭풍을 뚫고 마침내 홀로 서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이 들미라는 과정이 왜 서글픈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진화인 걸까요? 이제 본론의 마지막 장인 파트 6를 통해 고독을 온전히 품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인생의 진짜 황금기와 나를 마주하는 깊은 기쁨에 대해 아주 현미경처럼 미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영혼이 마주하는 찬란한 반전의 진실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들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것을 보며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한탄하곤 해요. 젊은 시절의 그 화려했던 인맥과 시끌벅적했던 술자리를 그리워하며 지금의 고요함을 초라함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워와 석가모니의 통찰을 통과한 우리라면 이제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내 삶의 무대에서 불필요한 엑스트라들이 퇴장하고 오직 나라는 주인공만이 남아 인생의 진짜 본질을 연기하는 거룩한 진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타인의 박수소리에 목말라 하던 유약한 자아를 깨부수고 내면의 신성과 불성을 마주하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품격 있는 진짜 황금기거든요. 많은 이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해 중 하나는 노년의 행복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착각이에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가보면 수많은 노인들이 모여 지내지만 그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시기하며 지독한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진짜 노년의 행복은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풍요롭게 경영할 수 있느냐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혼자서도 완벽하게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만이 타인과 만났을 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우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이에요. 제게 1년 전 편지를 보내오셨던 67의 현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현숙 씨는 젊은 시절 동네 부녀회장의 학부모회까지 맡으며 늘 사람들을 몰고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환갑을 넘기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자 커다란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정적을 견딜 수가 없었대요. 우울증 약을 먹으며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남은 건 늙고 병드는 것뿐이구나 하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죠. 그러던 현숙 씨가 제 영상을 보고 인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뒤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현숙 씨는 평소 자신이 좋아했던 식물 기르기와 정원 가꾸기에 온전히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를 가득 채운 화초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고 흙을 갈아주고 물을 주며 홀로 보내는 시간에 완벽한 평온을 찾으신 거예요. 현숙 씨가 제게 보내온 편지의 내용을 대화체로 읽어드릴게요. 작가님, 예전에는 주말에 전화 한 통 안 오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란다에 앉아 새로 돋아나는 싹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이 고요한 시간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들과 만나 수다를 떨 때는 늘 집에 돌아와 마음이 헛헛했는데 식물들과 침묵으로 대화하는 지금은 매일 밤 마음이 터질 것처럼 충만해요.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우아하고 좋을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숙 씨는 고독을 통해 상실을 진화로 바꾸어낸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현숙 씨처럼 고독을 품고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첫째, 둘째, 셋째의 단계적 지혜를 삶에 채워 넣어야 해요. 첫째는 내면의 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생을 타인의 요구와 사회적 의무에 맞추어 사느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조차 잊고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끄고 오직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용히 음악을 듣는 것, 정갈하게 글을 쓰는 것, 나만을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는 것 등 내 영혼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들로 하루의 스케줄을 촘촘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에요. 신체적인 노화나 인맥의 감소를 상실로 바라보면 인생은 비극이 되지만, 그것을 내면의 지혜가 완성되는 진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면 인생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됩니다. 주름살은 내가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훈장이고, 줄어든 친구는 내 영혼이 그만큼 성숙해져 맑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의 모든 변화를 긍정하고 품어 안는 우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홀로 서기를 완성한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과 자비입니다. 내가 고독을 통해 완벽하게 충만해졌다면 이제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친절을 건넬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길가에 피어난 들꽃을 보며 미소 짓고 이웃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며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화의 에너지를 주변에 은은하게 풍기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고독을 품은 현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쯤 되면 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이런 마지막 불안을 토로할지 몰라요. 그래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혼자만의 두려움을 마주할 때 곁에 사람이 없으면 너무 쓸쓸하고 비참하지 않을까요? 라는 본질적인 질문 말이에요.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진실을 짚어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혼자 왔고 떠날 때 역시 철저하게 혼자서 떠나갑니다. 아무리 주변에 수많은 자식과 친구들이 둘러싸고 눈물을 흘려준다고 한들 죽음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대신 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죽음마저도 홀로 당당하게 마주해야 하는 고독의 최종 단계인 셈이죠. 평생 동안 고독을 도망쳐야 할 괴물로 여기며 가짜 인맥 뒤에 숨어 살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마주하는 거대한 홀로서기 앞에서 극심한 공포와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평소 고독을 품는 지혜를 배우고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온 사람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여정조차도 두려움 없이 우아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노년의 삶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격 있게 완성해주는 최고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결국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장 완벽한 자립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진화입니다. 이 고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오늘 우리가 나눈 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장 삶에서 실천해야 할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인맥이라는 허상 대신 고독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 철학자들의 날카로운 지혜를 빌려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인맥이 줄어드는 것은 내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소중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상적인 진화의 증거입니다. 둘째, 만날수록 외로워지는 가짜 관계에서 벗어나 침묵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의 내면은 무소의 뿔처럼 단단해집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홀로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경영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황금기를 품격 있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당장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액션 가이드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아무런 영양가가 없으면서도 의리나 체면 때문에 붙잡고 있던 대화방 한두 개를 조용히 나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 고요한 침묵의 공간 속에서 오직 나만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보세요. 내 소중한 에너지를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데 낭비하지 말고 오롯이 내 영혼을 귀하게 대접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쓸쓸할지 몰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면 놀라울 정도로 깊은 평온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인간관계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겪었던 외로움이나 인맥 다이어트를 하며 느꼈던 솔직한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생의 후반전,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정리하고 서로를 지키는 거리를 두는 법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영상의 첫머리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등록된 사람은 수백 명이 넘는데 막상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씁쓸하게 화면을 닫아버리진 않으셨냐고 여쭈었죠. 이제는 그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셨으리라 믿습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타인은 없어도 괜찮다. 내 곁에는 언제나 가장 든든하고 단단한 진짜 친구인 나 자신과 이 품격 있는 고독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이에요. 친구가 줄어들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가 됩니다. 외로움이 아닌 품격 있는 고독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인의 독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